저는 심장혈관내과 김재호입니다. 먼저 의학유전희귀질환센터 개소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유전성 심근질환에 대한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심근병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일단은 카디오마이오패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섬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가장 많은 허혈성 심근병증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 그리고 넌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허혈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순수하게 하트 머슬의 디지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순수한 카디오마이오패시는 핫페일리어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슨의 이제 내과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 모폴로지컬하게 펑셔널리 어브노멀한 마이오카디움에 의한 디스오더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근병증의 종류는 대부분 이제 심장 초음파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심장 초음파의 소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이제 한 가지 형태가 이제 딜레이티드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고, 심장이 두꺼워지는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을 수 있고, 리스트릭티브나 인필트레이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도 심근병증의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ARVD나 그다음에 non-compaction과 같은 다른 어떤 심근병증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딜레이티드 외에 하이퍼트로픽이나 리스트릭티브, 인필트레이티브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의학 유전 희귀질환에 관련된 어떤 유전자 이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심근병증의 증상은 대부분 이제 핫페일리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운동할 때 인톨러런스라든지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페리페럴 이데마랑 풀모널 이데마 등의 전형적인 이제 컨제스티브 핫페일리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거나 외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심전도가 이상하다거나 심장 초음파에서 심근이 많이 두꺼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외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근병증의 진단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엘렉트로카디오그램, 심전도, 그리고 에코카디오그램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을 경우에 카디악 MR이라든지 해부학 검사, 그리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엔도마이오카디아 바이옵시, 그리고 앞선 마찬가지로 유전 질환과 마찬가지로 진 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심장 근육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다양한 기전들을 설명한 건데요. 이러한 것들에 다 이제 유전성 어떤 진 뮤테이션이라든지 진 디펙트가 생기면은 카디오마이오패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sarcomea라든지 데스 디스크, 사이토스켈레톤, 뉴클리어 멤브레인,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 그리고 셀룰러 메타볼리즘,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유전 방식에 의해서 카디악 페노타입으로 카디오마이오패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 유전성 심근병증을 소개해 보면요. 일단은 심전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심전도에 보면 굉장히 이제 볼테이지가 굉장히 크고, 이제 T웨이브 인버전이 굉장히 심한 전형적인 LVH 소견의 이제 심전도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LVH 심장 초음파 소견에서는 레프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 그다음에 에이시메트릭 비대칭 쪽으로 이제 septum 쪽이 하이퍼트로피 되는 경우, 그다음에 SAM이라고 하는 mitral valve의 anterior motion, 그다음에 LVOT obstruction, mitral regurgitation, 그로 인해서 이제 심장이 수축뿐만 아니라 다이아스톨릭 이완이 장애가 받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 초음파 소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의 그로스 스페시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septum이라든지 라테럴 월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보통 저희가 이제 말하는 10mm, 1cm 정도가 정상적인 크기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20mm, 30mm까지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마이오카디움이 비우되는 이런 소견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5세 이하의 영 어덜트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의 가장 흔한 원인 자체도 48%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차지할 정도로 이러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서든 카디악 데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밸런스는 0.2% 정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생기고 일단 비우된 심근으로 이제 이스케미아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에리스미아가 발생하면서 VT라든지 VP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아리스미아가 생김으로써 사망, 서든 카디악 데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앞서 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마이오카디움의 진에 의해서 진의 그런 어떤 디펙트나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CM은 가장 흔한 이제 제네틱 디지즈이고 35세 이상에서는 가장 흔한 어떤 서든 카디악 데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패밀리알 HCM이 약 40%, 그 외에 다른 경우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발견이 되면 이제 가족 제네틱 카운셀링, 페디그리 가계도를 그려서 혹시나 다른 가족들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마이오카디움이 굉장히 잘 어레인지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게 발생하고 이제 그다음에 디스어레이 돼 있는 전형적인 소견을 관찰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심근병증은 카디악 아밀로이드입니다. 굉장히 라피드리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되는 하트 디지즈 중에 하나이고요. 치료받지 않았을 경우에 크게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라이트 체인 아밀로이도시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트랜스사이레틴 아밀로이도시스가 있는데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 이제 TTR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년 정도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스 스페시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오카디움으로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침착해 있는 소견 관찰되고 있고 앞서 HCM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하이퍼트로피된 마이오카디움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시스테믹 디스오더이고 클로널 셀, 그러니까 우리 형질세포에서 이뮤노글로빈 라이트 체인을 과도하게 만듦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람다 체인이 프리도미넌트하게 발생하고 이제 엔도마이오카디아 바이옵시를 하게 되면은 콩고레드 스테인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아밀로이드의 침착을 관찰할 수 있고 꼭 그 하트를 바이옵시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본메로우 바이옵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뮤노픽세이션이나 전기용동 같은 일렉트로포레시스 같은 것으로서 라이트 체인 디지즈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트리트먼트는 이제 시스테믹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하트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이 모노클로널 감모패시나 라이트 체인 디지즈에 대해서 케모세라피를 하거나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리고 이제 엔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카디악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사이레틴 아밀로이도시스라고 하는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새로 이제 많이 이제 진단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밀로이도시스는 트랜스사이레틴이라고 하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형성을 하고 아밀로이드 파이브릴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나 아니면 페리페럴 뉴로패시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유전성 심근 질환입니다. 이제 크게 유전성과 근데 와일드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유전성에서는 이제 그 유전자 위치에 따라서 진 디펙트에 따라서 뮤테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이제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생존율 2.5에서 3년 정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사이레틴 ATTR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그다음에 그 특징적으로 원래는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은 볼테이지가 아까 처음에 HCM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커야 되지만 이제 로우 볼테이지로 나타나게 되고 근데 특징적으로 어떠한 하이퍼텐션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약을 치료 안 했으면 더 좋아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로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카디오그램에서는 LV 월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에이펙스 쪽이 스페어링 되는 그런 어떤 스트레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엔 이러한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카디악 MR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DPD 본스캔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이미징을 통해서 이런 트랜스사이레틴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하는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카디오그램을 보게 되면은 유전성으로 보면은 이쪽 이제 스트레이팅 패턴에서 에이펙스 쪽만 이렇게 스페어링 되는 스트레인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카디악 MR에서는 이렇게 레이트 가돌리움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하얗게 이제 파이브로시스 된 인플라메이션 된 소견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드 스탠다드는 카디악 바이옵시가 되겠고, 이러한 편광현미경에서 애플그림 소견, 그 다음에 조직 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TTR, 트랜스사이레틴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DPD 본스캔을 통해서 이제 더 어떤 진단적인 바이옵시가 없어도 이제 DPD 본스캔을 통해서 최근에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정립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결국은 이런 잘못된 이런 그런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인데요. 현재 지금 FDA에서 승인받는 것은 타파미디스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TTR 것들을 안정시켜주는 약인데, 지금 이제 빈타켈이라고 하는 타파미디스 약 자체는 한 알에 14만 원 정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고, 그래서 1년 약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경구약으로서 치료하는 거는 조금 보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이제 빈타켈 20ml짜리인데 이제 총 5,179만 원. 굉장히 고가의 약으로 아직까지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치료를 해 본 적은 없는 그런 어떤 디지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브리 디지즈이고, 파브리 디지즈는 앞서 김용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제 카디악 그 매니페스테이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LVH, HCM을 헷갈리게 하는 LVH 소견이 이제 카디악 매니페스테이션 주로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파브리 디지즈가 에오틱 스테노시스나 아니면 ESRD 환자에서 이런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미아나 엔자이나 하페일리어로 결국 진행하게 되고,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조금 더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즈이고, 결국 진단은 바이오케미컬 스터디로서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 액티비티를 측정하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에코카디오그램과 MR 그리고 바이옵시를 통해서 어떤 그런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의 어큐뮬레이션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제 진단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심장의 엔도카디움 보더를 따라서 바이너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전형적인 파브리 디지즈의 소견이고요. 요 C 패널은 HCM인데 HCM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얗게 바이너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고, 조직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글라이콜리피드가 엔도카디움 쪽에 침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아리스모제닉 라이트 벤트리큘러 디스플라시아인데요. 젊은 30세 남자 환자가 레스팅 상태에서는 심전 온도는 이제 정상 소견이었는데 트레드밀을 한 6분 정도 뛰게 했더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VT 소견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가 이제 아리스모제닉, 이제 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이제 이 형성증을 형성해서, 이쪽 보면은 이제 LV가 이쪽에 있고 라이트 벤트리클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보면 굉장히 얇아져서 이제 그쪽에 디스플라시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VT나 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리엔트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일렉트리컬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면서 이제 부정맥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고, 조직학적으로는 RV 마이오카디움이 아디포스 티슈나 파이브러스 티슈로 이제 리플레이스 되면서 점점 이제 서든 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디지즈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에코 소견을 보게 되면은 이제 LV가 있고 RV 쪽으로 이제 트라베큘레이션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이제 앞서 조직 소견과 마찬가지로 이쪽 월이 원래는 이렇게 잘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점점 얇아지면서 애뉴리즈말 체인지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패소제네시스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가족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non compaction인데요. 일단은 LV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발달을 하면서 컴팩티드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컴팩티드한 조직으로 바뀌지 못하고 스폰지처럼 생기는 그런 카디오마이오패시를 일으키고 그걸 이제 트라비큘레이션이 굉장히 과도하게 하이퍼 트라비큘레이션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릴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VT나 그런 어떤 스폰지 같은 그 LV 안으로 스롬보스가 생기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로크나 어떤 엠볼릭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엔드스테이지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진행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소견과 에코 소견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LV가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점점 과도하게 스폰지 모양의 non compaction이 진행해서 결국은 LV가 딜라테이션 되고 결국은 이제 엔드 스테이지 하프 페일리어로 진행하는 그런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조직 소견 보면은 이쪽까지는 이제 컴팩티드 레이어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과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non compacted된 레이어가 생기고 이런 주변으로 여기 이런 쪽으로 이제 블러드가 고이면서 클롯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엠볼리즘이나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이제 심장 질환에서는 굉장히 유전성 질환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인시던스 자체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이제 뭐 저희가 문헌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유전성 심장 질환을 많이 듣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 환경에서는 이런 환자를 만나기는 굉장히 좀 드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찾아보려고 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든지 에코 리뷰나 이런 것들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그리고 이런 유전 희귀질환 센터가 잘 발전을 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오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유전성 심근병증이 이제 영에이지 모탈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또 중요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 세라피 같은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단이 어렵고 또 진단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바로